고정 속옷을 입었느냐. 유치하시네. 후보입니다. 저희가 오늘도 첫 순서는 MBTI 자기소개로 시작을 합니다.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데요.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. 홍 후보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죠.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질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. 계엄 반대. 예.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.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. 2시간 만에 해프닝이었다. 2시간 정도 됐죠.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.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. 예.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면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.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?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.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?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,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.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. 예.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단체장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.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?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.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. 대통령 다시 한번 지켜라.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도니까요.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. 자, 정당한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하는 행사한 게- 것이라고 아니, 생각하십니까?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.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? 그렇지요. 또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.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하는 거지. 저는 딴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?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.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이념 갈등을 통합해야 된다. 국민들께서 너무 싸우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이 헌법 가치 안에의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논쟁하고 거기서 통합도 만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친북 세력들의 이 헌법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한번 민주당 보십시오. 민주당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. 이재명의 그 민주당 일부 세력은 저는 친북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권 뺐더니 이번에 공약이 방첩사 해체하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우리가 무슨 중도 확장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 헌법 가치가 분명하고 법치, 상식, 헌법 가치가 딱 서야지 거기서 사회 통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이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는 늘 패션 우파, 중도 확장 이러면 표 가져오는 줄 압니다. 그럼 좌파 정당 찍지 왜 우리 정당 찍습니까? 그래서 우리 가치를 확실히 무장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보수 통합을 누가 잘할 수 있나 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 선거도 보수가 통합되어야지 중도로 나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선거를 이긴다고 하는데요. 한동훈 후보님, 제가 보니까 이 경쟁력 조사,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보다 제가 한 7%포인트 더 우위더라고요.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.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. 그랬더니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,
또는 TK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. 한동훈 후보님,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?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? 지금 이 안 상황에서- 하시겠습니까?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네, 최선을 알겠습니다.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.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?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.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.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,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. 유치하시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. 그렇죠? 그러려고 나왔고요.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 공사하는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.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 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.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.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? 후보가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.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%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? 이번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?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?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.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.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?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? 나는 대구 시장으로 있었는데 뭘?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니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. 아니,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각이 끝나버린다. 두 분님 시간이 이제 만료됐습니다.